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레 디자인 건축 브랜드 디렉터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인테리어, 오피스 인테리어 비교 견적, 업체 비교 견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 그 다음에 대표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실내 건축 면허 확인해라, 포트폴리오 확인해라, 사무실을 직접 가라, 하자 이행 보증증권을 요청해라, 이런 내용들이 너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A, B, C라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생기는 가정을 가지고 나중에는 결과치를 퍼펙트하게 갈 수 있는 그 도달하는 지점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A, B, C 회사에다가 내 사무실, 들어갈 사옥 이전할 그 사무실의 현장으로 미팅을 잡게 되죠. 그러면 이제 A, B, C 회사가 와서 실측이라는 걸 진행하게 되고, 실측이 이제 끝나면 고객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요청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시죠. 대표실은 이제 1개, 회의실 몇 개, 미팅실 몇 개,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요청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를 기다립니다. 일주일 뒤에 드디어 원하시는 그날 견적서가 나오는 그 날이 온 겁니다. 와서 A 업체 거를 봤습니다. A 업체 거를 봤더니 1억, B 업체는 1억 5천, 마지막으로 C 업체는 2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그때 현장에서 세 분에게 똑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워딩을 똑같이 했는데 왜 A 업체는 1억, B 업체는 1억 5천, 왜 C 업체는 2억이 나왔을까요? 네.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B, C 중에 한 업체는 시공만 하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 A, B, C 중에 한 업체는 시공과 디자인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A, B, C 업체 중에 한 회사는 디자인만 하는 회사입니다. 자, 디자인만 하는 회사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시공에 대한 부분보다는 디자인에 대한 퀄리티와 제안에 있는 부분들의 견적 반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시공만 하는 회사 1에서 10까지 고객이 목록으로 드렸는데 1에서 10까지에 대한 부분을 고객한테 견적을 주게 되는 거죠. 자, 디자인과 시공하는 업체를 한번 볼게요. 디자인과 시공을 같이 하는 회사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베이스를 베이직급, 그러니까 이코노미 베이직 프리미엄 중에 중간급에다가 놓고 디자인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팀하고 같이 협의에 따라서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디자인에 따라서 우리가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의 컨디션이 안 받쳐주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서 이걸 더 하게 되면 과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 과견적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린 입찰에서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턴다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의 세 개의 종류가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견적을 주다 보니까 A, B, C 회사가 견적이 다를 수가 있다. 네, 두 번째, 고객의 워딩에 있는 부분에서 틀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A 회사하고 미팅을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네, 1에서 10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B 회사도 1에서 10을 얘기를 하다가 B 회사가 갑자기 제안을 합니다. 고객님, 근데 이거보단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면 11에서 12가 되는 겁니다. 자, C 회사는 A 회사하고 B 회사에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C 회사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에서 10이 아니라 1에서 20으로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는 어차피 같은 날 왔거나 아니면은 그 같은
시기에 와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견적을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견적을 준비하겠죠. 그런데 고객은 나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 라는 기준점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점이 안 잡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A하고 C 회사를 경험하는 동안. 그러면 A 회사는 최저가가 나오게 되고 B 회사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됐으니까 거기서 또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C 회사는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니까 2억이라는 견적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에 상주하고 있는 그 정직원의 수,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그 마감재 제한,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견적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고객이 견적을 의뢰를 했을 때, 업체들은 다 동일 조건으로 했을 때를 기준을 잡고, 고객이 인테리어 세 곳에다 난 분명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A, B, C가 1억, 1억 5천, 2억 이 세 가지의 버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A 업체, B 업체, C 업체에게 내가 생각부터 정리를 해서 1에서 10, 1에서 15 이거를 기준 0점을 잡은 상태에서 다시 재견적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동등한 상황에서 견적을 받게 되면 고객님은 원하는 그 견적의 커트라인에 들어오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싸게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했을 때 그 편도차가 5천씩은 차이가 안 난다.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 업체를 견적을 보고서 이 업체가 뭐 제일 저렴한 업체를 쓸 수도 있고 중간 업체를 썼다고 하고 그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회사가 얘기했었던 그 내용의 수준에 최근 공사했던 현장을 직접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공사했다라는 그 현장을 꼭 가야 됩니다. 그 현장을 가가지고 마감 그 디테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현장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컨디션이 나하고 맞는지, 이 직원 수들이 보통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 직원 수가 우리 회사하고 같이 맞는지, 이걸 가장 비슷한 업체를 얘기를 해서 그 업체를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 담당자하고 직접 가는 겁니다. 가서 거기 있는 클라이언트 기존에 있었던 그 고객, 그 고객의 얘기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AS에 대한 부분들도 들으면 거의 이거는 완벽에 가까운 비교 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격만 제일 싸다고, 아니면은 어떤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만 보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내 회사의 컨디션과 가장 비슷한 현장, 실제로 그 경험 있는 그 현장을 가서 마감재부터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그 어떤 후기 같은 거를 들으면 완벽한 비교 견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내용으로 고객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그 1회 디자인 건축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에게 어떤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공을 했었던 그 현장들에 대한 부분들을 매일매일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서비스를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설명이 고객님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오늘 일요일 11시입니다. 11시에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 영상이 고객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요청하고 싶거나 하면은 저희 그 밑에 댓글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 멋있는 인테리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레디자인 건축 브랜드 디렉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